바로 아시아에서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 즉 인도죠.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이 맺은 중국, 스리랑카, 파키스탄의 바로 군사동맹의 국가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요, 샹해 국제협력기구 SCO의 회원가인국이에요. 중국의 군사동맹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그 한미 공동 기자회견 때 나왔던 인도태평양 방어전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미국을 골탕 먹였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나서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만난 사람들이 바로 미국이 말하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핵심 동맹국인 인도를 포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중국의 핵심 동맹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세계 공산당 당간부 회의에 가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온갖 구걸 외교와 사대주의를 하고 오죠. 이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자, 그것만 했으면은 말을 안 하죠. 또 무슨 일까지 합니까? 우리나라 자판이요, 제가 봤을 때 우파 사람들보다 훨씬 국제적이고 시대 감각이 있습니다. 왜? 우파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이 좌파 사람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공작을 다 하고 다니거든요. 이번에 임정석 비서실장 레바논하고 아랍에미리트 방문했죠. 이거 가지고 온갖 지금 추측성 기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공식 발표를 안 하니까 저도 추측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먼저 일단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기사들을 보면은 일단 대통령 특사 자격을 갔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건 뭐냐? 그 레바논에 주둔한 우리나라 국군 장병 위로하러 갔답니다. 시계 선물하고 왔대요. 국군 장병을 위로하러 간다는 거는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서민 코스프레, 그 다음에 감성 외교 이런 것들. 뭔가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가진 뭐 그런 대통령인 것 같다. 이런 거 보이기 위해서 온갖 프로파간다 많이 만들잖아요. 한반도에 있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장병까지 챙긴다라는 프로파간다를 만들려고 한다면요. 이거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더 많은 좌파 언론에 세뇌된 국민들이 그걸 보고 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더 존경하고 아주 맹목적인 추종을 할 테니까. 근데 이번에 레바논 주둔 그 아크 동명부대를 방문한다고 해놓고서 몰래 갔어요. 그 얘기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장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으면 선전했어야죠. 실질적으로도 얘기하죠. 이쪽 부대에서 갑자기 연락받았다고? 준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명분으로 간 거지. 즉, 이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미디어 호남. 임정석 비서실장 레바논 특사로 파견, 군 장병 격려, 미디어 호남이에요. 호남. 그렇죠? 임정석도 호남 출신이죠? 격려하러 갔대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였다면 선전했어야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비밀리에 갈 리도 없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이제 우파 쪽 언론에서는 임정석 비서실장이 중동 특사로 간 건 MB 비리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것도 의심합니다. 왜 의심하는지 아십니까? MB 특사로,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리를 알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그 이명박 정권이, 전 정권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조사를 하겠다 해요. 조사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MB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밑에 사람들을 또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또 같은 얘기. 아랍 왕세자가 또 문정무를 격렬히 비난하자 수습자 특차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앞의 내용은 보수단체들이 들으면 열받겠죠. 뒤의 내용은 보수단체들이 보면은 좋아할 내용입니다. 아, 그렇지. 얘네들 실수했지. 이렇게. 저는 이 둘 다 가짜라고 봅니다. 왜 가짜라고 보느냐? 첫 번째,
해외 산업은 특히 원자력 발전, 그다음 뭐 군수산업 등등 여러 가지 엄청난 수조 달러가 달린 거대한 그 사업에는요, 온갖 마사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사지가 뭔지 아시죠? 돈이에요. 개발도상국 국가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안 쓰고 무역이 될까요? 이 세상에 술 한 번 접대 안 하고 여자 안 붙여주고 계약서만 보고 가격 조건, 구매 일자, 그 다음 물건 납품, 품질,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이죠. 이런 것만 보고서 한국 제품을 살까요? 그런 바보 같은 외교라든가 그런 바보 같은 비즈니스 없습니다. 다 온갖 공작과 그 다음에 어떤 끈끈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금전적 교류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비즈니스 하겠다고요? 그럼 비즈니스 하지 말아야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캐겼다고 혹시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명계약으로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랍 왕세자가 그래 니네들이 현 정권의 실세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너희들이 와서 하고 있으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를 아주 품질 좋게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전 정권의 비리를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럴 거라 생각하세요? 병신입니까? 예? 아니 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 자기네들도 안 되죠. 곤란해지죠. 왜? 한국에서 뉴스가 난다면 그거는 아랍에미레이트 국민들은 안 보겠어요? 아니 뭐 이런 등신 같은 외교를 하러 간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예? 이거 완전 바보 같은 사고방식이죠. 있어도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외교적 관례예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너무 모르는 건데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외교는. 특히 자원외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있다고 보고 그런 거는 국가 국익을 위해서는 눈 감을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카자크게이트라는 사건이에요.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미국은 소련이 장악하고 있던 유전지대를 급속히 장악해 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마사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마사지를 했던 그 로비스트를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이 비리 혐의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감옥 안 갔습니다. 왜? 이건 국익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국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마사지와 공작이 들어간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로 인해서 미국은 카자흐스탄의 석유를 70%를 장악하는 외교적 성과를 얻었어요. 외교적 성과 플러스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어요. 그런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상을 줘야죠.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던가 혹은 다른 나라에서 방위산업체들이 무기를 수출하는 거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된다 생각하세요? 동맹국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그런 애들이 가서 사전 작업을 쫙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의 숟가락만 꼽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적폐청산이라뇨.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국내에서 정치는 깨끗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제정치에서 음모와 공작과 마사지, 응? 그다음 뭐 적절한 이런 관계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국익을 챙취한 건데 그걸 비난하면 안 되죠. 왜? 세계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전쟁의 횟수를 줄이고 그 대신에 외교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외교적 전쟁에는 반칙도 있는 겁니다. 마라도나는 월드컵에서 손으로 슛을 해서 골인 치킨 다음에 금메달 땄잖아요. 월드컵 가져갔잖아요. 그래도 월드컵 받는 겁니다. 왜? 심판이 못 봤으니까. 이게 국제정치예요. 근데 그런 걸로 갔다고요? 그런 걸로 갔다고 그걸 진짜 믿고 거기에 시선을 뺏긴다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무엇이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만났던 모하마드 왕세자,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 만났던 마이클 아운이라는 레바논 대통령의 이력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인가? 먼저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모하마드 알 나한이라는 이 왕세자는요, 금융회사 회장입니다. 여러분, 금융회사가 뭐 하는 거예요? 돈 세탁이지. 돈 세탁 전문가 만났습니다. 왜 만났을까요? 또 레바논 대통령, 이 사람은요 그 헤즈볼라랑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르냐면요. 이 사람의 이미지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똑같아요. 볼까요? 식자층과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죠? 레바논 내전 기간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극단적인 극좌 극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아우는 레바논 합법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는 아니지만 주사파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죠. 똑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면은 바로 헤즈볼라예요. 이 대통령은요, 헤즈볼라랑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데 바로 중개 역할을 하면서 많은 테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테러 활동. 이게 중요해요. 볼까요? 제가 예전에 뉴스타운에서 그 비안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모사드가 북한에 가서 마사지를 좀 한 것 같다. 여기서의 마사지는 금전적 마사지가 아니에요. 무력의 마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것 같다는 제가 추측성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 2017년 9월 24일 날 풍계리에서 원인을 모를 정체불명의 자연지진이 발생합니다. 진원지의 높이는 0m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지진이 나고 나서 그 다음날이라고 해야겠죠. 김정은이 이스라엘을 맹비난을 해요. 여기 보면 나오죠. North Korea against threaten strike the war against Israel 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선포한다고 협박해요. 성전이 이슬람이 하는 건데. 근데 그 같은 시간대 이란은 새로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합니다. 시위용으로. 근데 이때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이란은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냉전시대 때부터 북한은 이란하고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시아파 무슬림들과. 이게 중요합니다. 시아파 무슬림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움직였을 것으로 개입되는 그런 정황이 보이는 그 지진, 전 인공지진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는 조선뉴스에서 자랑스럽게 자신네들이 핵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이스라엘의 적은 이란인데 이란은 북한과 군사적 교류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핵 거래, 미사일 거래도 있었던 나라예요. 인터넷 신문 뒤져보십시오. 옛날부터 핵 개발을 위해서 북한과 이란은 아주 긴밀한 공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란이 그러한 핵 개발 그리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했느냐? 바로 시아파 무슬림 단체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헤즈볼라. 응? 근데 레바논 대통령이 헤즈볼라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미적 성향을 가진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를 가서 돈 세탁 전문가를 만나고 그리고 북한과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란과 매우 친한 관계를 가지고 대이스라엘 테러전을 펼치는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레바논 대통령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응?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MB 정권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를 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하는 정책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열이 받아서 막 신경질을 내니까 그거를 뒷수습하러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청와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기 그 레바논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계 전달하러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움직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발사했던 화성 15호인가요? 그게 미국 동부까지 타격을 한다고 했던 시기죠. 이 시기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응? 이거 핵미사일, 핵탄두 이거 관련된 어떤 돈 세탁과 자금 송금 이런 거 아닐까요? 전 이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난 사람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선포 이런 것들.
미국은 앞으로 기름값 올릴 겁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미국이 선점했어요. 중국은 지금 아랍 세력과 이스라엘 양쪽 세력에 다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중도 세력이에요. 중도. 중독에서 중국은 중도입니다.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쪽을 동시에 지원하면서 중도를 지켰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트럼프가 치고 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버렸어요. 아랍을 외면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이미 이 게임에서 중국은 이스라엘을 뺏겼어요. 왜?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꽉 끼워넣어버렸기 때문에. 중국의 아랍 국가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결국 중국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되십니까? 아마 중국 당 내에서 엄청난 테러 활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아랍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은 과연 중국에서만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겠죠. 왜? 우리는 중국하고 동맹국이 되어버렸으니까. 계속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려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과거의 분쟁 지역은, 즉 소련과 러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중동과 동유럽에서 싸우는데 정리가 됐다고 했죠? 푸틴은 심지어 트럼프에게 감사전화까지 할 정도로 친해진 겁니다. 이제는 중국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싸우는 쪽으로 국제 분쟁의 무대가 넘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시아파 모슬림 헤즈볼라와 친해진다는 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